안녕하세요. 차차역사입니다. 요새 제가 여러 가지 건강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영성 박사님의 푸드 닥터라는 책이에요. 음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한 식사를 하고 약에 준하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서 먹으면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는 이야기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저도 영양학을 공부한 약사로서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사인받은 내용도 있네요. 한영성 박사님은 실물을 봤는데 아주 피부가 번쩍번쩍 하십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 피부와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식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식단, 건강한 어떤 식단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 우리의 세포 건강도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은 문장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열어야 세포문이 열린다.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음식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약사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약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아 찾아오는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정말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았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지냈던 환자가 있었다. 피부에 보습 능력이 없어 2~3시간만 바깥에서 생활해도 피부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느껴 잠도 물속에서 잤다고 했다. 아주 자그마한 자극에도 전신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도 있었다. 그는 TV 소리나 작은 경적 소리에도 충격을 받아 힘들어했다. 튜브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으면서도 알레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던 어린아이. 온몸이 굳는 희소한 증상을 가진 이도 있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이 치유 과정에서 대부분 증상이 상당히 경감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환자들과 같이 울고 웃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나 또한 음식을 통한 치유의 힘을 계속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계점에 부딪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의 출발 원인이 마음에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도 그 꽉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아 치료의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병의 치료에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가짐 회복의 탄력성. 생명이 깃든 음식 섭취와 더불어 올바른 마음가짐은 회복의 탄력성을 만들어 인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국화빵 굽는 틀에 부으면 국화빵이 만들어지고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나온다. 무슨 빵이 나오는지는 빵을 만드는 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빵을 만드는 틀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 몸을 만드는 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얼굴에 불편함이 드러난다. 슬픈 사람은 슬픔의 모습으로, 기쁜 사람은 기쁨의 모습으로 그 내면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얼굴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의 정신이 담긴 모습이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본 부부가 닮아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어릴 때는 생긴 대로 살게 되지만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내가 살아온 대로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실제 맞는 이야기다. 웃으면 인상이 좋아지고 운명이 바뀐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일이 잘 안 되면 장이 꼬인다고 한다.
단장의 고통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러한 것도 마음을 고쳐먹고 편안하게 하면 결국 좋아지고 건강이 찾아온다. 마음의 응어리에서 오는 병. 찌는 듯한 한여름의 무더위도 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겨울의 추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사라지지만 살면서 찾아오는 삶의 겨울은 쉽게 뜻대로 물러가지 않는 듯하다. 필자에게도 혹독한 겨울이 있었다. 사람 믿기를 좋아하던 평소 성격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 어음과 보증이 문제가 되었다.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가치관, 명예, 자존심, 가족 간의 신뢰 등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 대부분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 차례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책 한 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전달되어 결국 병이 났다.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여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정신과 몸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삶 자체가 황폐해졌다. 과도한 걱정과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여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때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순환 장애와 활성산소의 증가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저체온 상태가 되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강상담을 해오면서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병이 생기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밑바탕에는 이러한 마음의 화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평소 가깝게 지내온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또는 친구, 이웃, 사업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상처와 갈등, 분노, 원한, 슬픔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마음의 응어리를 많이 가지고 산다. 마음 가득한 미움이나 원망, 적개심, 한 등을 줄이고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인 건강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용서, 회복을 위한 가장 큰 전환. 난치성 질환의 대부분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용서의 마음은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오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용서는 화해와는 구분된다. 화해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함께해야 하는 일이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극복하고 동정심이나 자비, 사랑의 개념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사실 용서의 길은 멀고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순간 슬픔과 원한, 미움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신체가 긍정적인 호르몬과 내분비 물질을 만들어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행복한 삶,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난치성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용서할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세요.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건넸더니 여러 환자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이가 있는 반면 죽어도 용서 못한다며 고개를 내젓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가슴의 한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열어야 세포도 문을 연다. 용서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마치고 가벼운 화장을 하시라고 권한다. 그래야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 다음 눈을 살며시 감고 내 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묵상을 한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가득 들어온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여 병들게 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모두 사라지고 나는 지금 무척 여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다. 내 몸과 마음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가만히 쳐다보고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생각한 후에 식사하게 된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좋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우리 몸의 세포도 문을 연다. 육체의 암덩어리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 없어지기 시작한다. 마음, 나를 지키는 51%.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과 강한 삶의 의지력은 치유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마음의 틀 속에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참선, 명상, 기도 등을 하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질병 조절 인지세포나 뇌하 수체에 있는 생체 정보식의 세포 등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질병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여태까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결국 우리 몸을 지켜내고 마음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부분이 49%라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51%라 할 수 있다. 슬픔과 원한, 미움 같은 응어리가 풀려야 육체의 병도 치유되기 시작한다. 믿음, 신뢰, 사랑이 만들어내는 생명활동의 힘을 믿어야 한다. 아래의 글을 매일 읽으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보자. 부드러움과 긍정의 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몸을 바꾸는 결정적인 1%가 될 수 있다. 네, 마지막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영선 박사님이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역이란 용서하는 마음이 면역입니다. 고운 말하고 화 안 내는 것이 면역입니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마음이 면역입니다. 암세포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바라기보다 정상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생각이 면역입니다. 네, 이 부분이 너무 귀엽죠? 토마토, 당근, 바나나. 네, 이 책은 이제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식단, 치유식, 치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왜 이런 게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쉽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약사이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이제 초보 약사로서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엑기스가 많이 담겨 있어서 곁에 두고 정말 두고두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에요. 평소에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 즉 병원에는 다녀봤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 식단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런 좋은 책을 하나 곁에 두고 계속 보시면서 조금씩 따라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다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약사로서 실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도 있고 뭐 육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만 전념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이제 조금씩 따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이지 잘 따라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방향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는 건 분명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참고하시고 이런 책을 기준 삼아 조금씩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 몸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세포의 문을 여는 것도 결국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서 세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세포가 문을 열어서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